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관계자들이 연내 금리 인상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뉴욕주 상원에 도전하는 정승진 민주당 후보가 소상인 보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임신부 49명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확진됐습니다. 에트나 보험사가 오바마케어 영업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올 7월의 폭염은 137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으로 관측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관계자들이 연내 금리 인상을 강력히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경제 동향으로 볼 때 금리 인상에 적절한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투자자들은 아니란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의 윌리엄 더들리 총재는 16일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다음 달 20일부터 이틀간 열리게 되는데 더들리 총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내에서 제닛 옐런 의장 다음으로 스탠리 피셔 부의장과 함께 영향력이 큰 인물입니다. 더들리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히며 하지만 투자자들이 보는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단기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 투자자들의 안일함에 대해서도 꼬집으며 고용시장을 비롯해 경제가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반기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용시장 강세가 계속되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애틀랜타 연은의 데니스 록하트 총재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뉴욕시는 소상인들이 자영업을 하기에 전국 47위로 열악한 환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종 세금과 규제 등이 소상인들의 날개를 꺾고 있는데요. 정승진 후보가 소상인 보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승진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인들이 사업체 운영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예비 후보는 이날 상업용 건물의 높은 렌트를 통제할 수 있도록 주거용처럼 상업용 건물에도 렌트 안정법을 도입하고 다양한 언어로 자영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 입안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소상인들을 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 티켓과 경고장 발부 재검토, 자영업자들에게 제공하는 소액 융자 확대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소기업은 뉴욕주 전체 비즈니스의 98%를 점유하며 시민간 부문 일자리의 3분의 1을 제공하는 경제의 근간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영업체의 창업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예비 후보는 주정부는 역경에 처한 자영업 경영인들을 향한 립 서비스는 이제 그만 중단해야 한다며 소상인 보호는 경제학자들이 보유한 고도의 전문 지식이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의 정책 입안에 의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뉴욕에서도 소두증 아기가 태어나면서 뉴욕시가 지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요청한 자금은 승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임신부는 49명이나 지카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지난 4월 이후 뉴욕 시민 중 지카 감염이 우려되는 3,400명 이상의 임신부를 검사한 결과 49명이 지카 감염으로 확진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임신부의 대부분은 지카 바이러스 감염 우려 지역을 여행했었고 이 중 4명은 성관계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뉴욕시 내에서 서식하는 모기에 물려 지카에 감염된 임신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뉴욕시 전체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는 임신부를 포함해 489명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국회에 19억 달러의 긴급 자금 승인을 촉구하며 연방정부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이미 뉴욕시는 시민들을 지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100만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의회는 오바마 대통령의 19억 달러 지카 자금의 편성 요청을 미루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미들섹스 카운티도 지카 바이러스 발생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습니다.
에트나 보험사가 오바마케어 영업 대폭 축소를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전국 11개 주에서 오바마케어를 중단하게 됩니다. 에트나는 수익성 저하로 인한 큰 손실을 이유로 들었지만 당국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보험회사 에트나가 15일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텍사스주를 비롯해 총 11개 주에서 2017년도 오바마케어 영업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에트나는 총 15개 주에서 오바마케어 플랜을 제공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 가운데 70%가 축소되는 것입니다. 에트나는 계속된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들며 올 2분기 실적에서 총 2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지난 2014년부터 올 2분기까지 총 손실액은 4억 3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에트나의 이번 결정이 수익성 저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은 최근 에트나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또 다른 건강보험사인 휴마나의 인수 합병 시도를 저지당하자 이에 대한 보복격으로 오바마케어 영업 중단을 결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법무부는 에트나가 휴마나를 370억 달러의 인수 합병하려 하자 이는 독과점을 유발하는 행위라며 인수 합병 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맨해튼 첼시에 서민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마켓 가격보다 3분의 1 가격으로 렌트할 수 있는 75가구가 어제부터 입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 주택보전개발국이 16일 첼시에 건설 중인 13층 높이의 마에스트로 웨스트 첼시 아파트 입주 신청 조건을 공고하고 이날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는 7번 전철 맨해튼 방향 종점인 34 스트리트 허드슨 야드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며 유형은 스튜디오 20가구, 원베드룸 37가구, 투베드룸 18가구 등입니다. 월 렌트는 소득 수준에 따라 스튜디오는 연소득 21,772에서 31,750달러까지 월 렌트 596달러, 754달러의 렌트가 가능합니다. 원베드룸은 1인 가구 기준 연소득이 23,315에서 25,400달러이거나 2인 기준으로 23,315에서 29,000달러이면 640달러에 렌트할 수 있습니다. 투베드룸도 이 같은 소득 차이에 따라 775달러에 렌트할 수 있는 유닛이 3가구, 979달러 하는 유닛은 15가구가 들어섭니다. 총 유닛의 50%는 맨해튼 커뮤니티 보드사 주민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5%는 시 공무원, 10%는 장애인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YC 하우징 커넥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주 대학으로 진학하는 뉴욕 뉴저지주 고교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좋은 조건과 만족을 찾아 교차 이동을 하지만 뉴욕 뉴저지는 인재들을 잡아둘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16일 고등교육 전문 매체 크로니클 오브 하이어 에드는 지난 1998년 이후 타주 대학으로 진학하는 뉴욕 뉴저지 고교생 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주 고교생의 경우 타주 대학에 진학한 수는 지난 1988년 23,595명에서 29,913명으로 26% 증가했습니다. 뉴저지주도 1998년 21,655명에서 2014년 31,783명으로 45%나 늘었습니다. 뉴욕의 경우는 펜실베니아주의 대학에 진학한 수가 5,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매사추세츠주의 대학으로 간 학생이 3,773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대학으로 진학한 수도 642명이나 됐습니다. 뉴저지는 펜실베니아와 뉴욕행을 택한 학생들이 많았고 다음은 캘리포니아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지난 2000년대 후반 경제 위기 이후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각 대학들이 경영난 타개를 위해 주내 학생들에 비해 비싼 등록금을 내는 타주 학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뉴욕의 경우는 타주로 나가는 거주민 학생도 많지만 주내 대학으로 진학하는 타주 학생 수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와이는 전국에서 물가가 최고로 비싸다고 하죠. 하지만 뉴욕주에서 살려면 최소 연 3만 달러는 넘어야 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뉴욕주 나소 서포 카운티는 자녀 4명을 둔 가구의 평균 생활비가 12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카터 인스티튜트가 최근 발표한 지역별 생활비 통계에 따르면 뉴욕주의 평균 생활비는 전국 평균보다 29% 높았습니다. 특히 세금, 자녀 양육비, 주택, 의료보험 등이 타주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나소 서퍼 카운티의 평균 생활비는 카운티별 순위 전국 1위를 차지하면서 전국 평균보다 56%나 높았습니다. 세금도 전국보다 129%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싱글의 경우 평균 연생활비는 45,573달러였고 자녀 1명을 둔 부부의 경우 86,162달러, 자녀 4명을 둔 부부는 127,603달러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도시별 순위에서는 뉴욕시가 전국 6번째로 생활비가 비싼 도시로 파악됐고 세금은 전국 평균보다 113%나 높았습니다. 뉴욕시 싱글은 연 43,519달러, 자녀 1명을 둔 부부는 연 81,732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보고서는 뉴욕주 세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데다 렌트, 양육비 등이 많이 들어 평균 생활비가 비싸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여름은 정말 찜통 더위를 실감합니다. 밖에 나가면 사우나가 따로 없는데요. 올 7월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뜨거웠습니다. 지난 7월의 세계 평균 기온이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고 미 항공우주국이 밝혔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 평균 기온은 1951년에서 80년 같은 달 평균보다 0.84도 높았습니다. 이는 나사가 기온 관측을 시작한 1880년 이후 13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최근 10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평균 기온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주로 30년 단위로 측정 비교하는데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더운 달은 2011년 7월이었습니다. 지난달은 이때보다 0.1도 높았습니다. 나사의 고다드 우주연구센터장 개빈 슈밋은 7월까지의 기온을 볼 때 올해가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될 확률이 99%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나사와는 별도로 기후를 관측하는 해양대기관리국도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지난달이 역대 7월 중 가장 더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가주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LA 동쪽 60마일 인근 카운패스 구간에서 산불이 발생해 지금까지 약 6,500에이커 이상의 산림이 전소됐습니다. 산불은 현재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론파인 캐년과 리틀 크릭 캐년 일대 주택가 주민 100여 명과 웨이우드 지역 4,500명 주민들에게는 강제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또 현재 이 지역 215번 프리웨이 오킬 로드부터 15번 프리웨이 양방향은 모두 산불로 차량 진입이 차단됐습니다. 한편 소방국은 90도가 넘는 폭염에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소방관들이 호흡기 질환까지 호소하고 있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삼공사 KGC가 미국 내 처음으로 LA 한인타운에 프리미엄 한방 화장품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한국인삼공사 관계자들은 오늘 LA 한인타운 가주마켓 플레이스에 홍삼 화장품 동인비 브랜드 스토어 1호점 오픈식을 개최하고 미국 화장품 시장의 본격적인 진출을 알렸습니다. 동인비는 한국인삼공사의 홍삼 브랜드인 정관장의 기술력이 집약된 홍삼 스킨케어 브랜드로 보습력이 탁월해 한국은 물론 중화권과 러시아 등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GC 측은 동인비 1호 매장 오픈을 계기로 앞으로 한인 고객들에게 더욱 저렴하고 다양한 한방 화장품을 선보이는 한편 마케팅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초소형 숙박시설이 진화하면서 고객의 만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도 안전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도쿄 아키하바라의 한 캡슐 호텔. 내부는 온통 분홍색으로 꾸며져 있고 널찍한 화장실에는 여성 고객을 위한 무료 화장품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여성만을 위한 캡슐 호텔인데 관처럼 생긴 침실의 문을 열자 뜻밖의 널찍한 내부가 드러납니다.
女性専用だったので安心して泊まれるかなと思って。 혼자 자는 여성의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침실 벽에는 다양한 만화 캐릭터까지 그려 넣었습니다. 일본만의 독특한 문화 중 하나인 캡슐 호텔은 주로 남성 직장인들이 막차를 놓친 후 이용하던 곳입니다. 値段も安くて、本当に寝るだけっていう感じ。泊まるだけとそれ以上のサービスはそれほどは期待はしてない。 하지만 여성 고객의 수요가 늘자 여성 취향을 고려한 호텔이 생겼고 여성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女性専用宿泊スペースが4割程度ございます。連日満室でございましたので思い切って女性限定のカプセルホテルをオープンいたしました。 도쿄 외곽 사이타마현의 캡슐 호텔은 노천 온천탕을 설치했습니다. 건식 사우나에 땀을 흘리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뜨끈한 돌침대도 있어 동네 주민들도 휴식을 위해 일부러 찾을 정도입니다. 1週間に1度の癒しですが。 또 전문 마사지도 받을 수 있어 고급 호텔의 스파가 부럽지 않을 정도입니다. 仕方なくってやむなくっていう形で泊まる方が多い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私たちのホテルに泊まりたいという思いで来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시부야의 캡슐 호텔은 외국인 관광객을 노려 일본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Welcome to Nadeshiko Hotel. 일본의 옛 목욕탕을 그대로 재현하고 전통 술과 안주를 맛볼 수 있는 술집까지 갖추었습니다. 이제 캡슐 호텔은 좁고 우중충한 곳이라는 오명을 벗고 편안한 휴식과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 곳이 되도록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중국계 경관의 총격 실수로 숨진 흑인 남성의 유족에 410만 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브루클린 저소득층 아파트 루이스 핑크 하우시스 계단에서 순찰을 돌던 피터 리앙 경관은 흑인 아카이 걸리를 우발적 발포로 사망케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걸리의 동거녀와 그의 딸 4세 아칼리아가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진행됐습니다. 주철기 신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LA를 거쳐 오늘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동포단체 관계자를 비롯 차세대 리더, 한글학교, 외교정책협회장 등과 만나 면담하고 19일 돌아갈 예정입니다. 한인동포단체 대상 간담회는 일정 문제로 열리지 않습니다. 주철기 이사장은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초대 외교안보 수석으로 임명된 뒤 지난달에는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뉴욕에 이어 뉴저지주에서도 장례식장에서 음료와 음식을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낸시 핑킨 주 하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장례식장에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유가족과 조문객들에게 음료와 음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건강과 식품, 위생상 문제 등의 이유로 장례식장에서 음료나 음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학 연수 중 숙소인 호텔 수영장에서 익사한 한국 여대생의 유가족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충북대 23세 최모 씨는 지난해 초 뉴저지주 블룸필드대에 학생 연수 프로그램 참가차 뉴저지로 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지난 5일 안전관리와 책임을 소홀히 한 호텔과 대학 측을 주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학생 관리 소홀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체 장애자로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반지하 방에서 인형 포장을 하면서 하루 10시간씩 열심히 일을 한다는 청년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인형을 포장하는 곳이 반지하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켜지 않고는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악조건 속에서도 청년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한 달간 열심히 일을 했지만 수입이라곤 겨우 8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돈조차도 이 청년의 주머니에 남아있질 못했습니다. 수입의 반이 넘는 41만 원이
전기요금으로 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10시간씩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청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폭탄 전기요금 청구서와 그리고 가난뿐이었습니다. 폭탄 전기요금 청구서가 열심히 일을 하는 이 청년의 꿈과 희망마저 빼앗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생각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어쩌면 별반 다르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폭탄 전기요금이 만들어진 누진제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70년대 석유 파동 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가정집에서 전력을 아껴야 공장이 제대로 가동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당시에 만들어졌는데요. 4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 지금까지 적용을 하고 있다. 과연 이게 합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40년 전과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비교하면은 이 누진제법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법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변화하고 발전을 가져오고 있는데도 시대에 뒤떨어진 40년 전의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들을 볼모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한국전력은 해마다 1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1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나 한국전력은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하시겠지만은 사실은 서민들의 돈을 강탈해 가고 있다는 게 적절한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돈으로 이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사장은 물론이고 간부들과 일반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보너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도 남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성과급으로 나눠 가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저속한 말입니다만 이들한테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쓰는 말인데요. 돼지같이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우린 돼지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돼지 같은 사람들. 그러고도 남은 돈은 어디로 갔는지 서민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한국전력이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가 이처럼 국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장애자 청년의 꿈마저 빼앗아가면서 전기세 폭탄 요금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국에 계신 가족, 친지들이 걱정이 되어서 묻고 싶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흐린 날씨에서 차차 개이겠지만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무덥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고 간간히 흐리면서 습도가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